네, 이번 주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화제 업종, 종목 어떤 쪽일까요? 저희가 먼저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역시 바이오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정책주, 반도체 그리고 엔터주까지 다양합니다. 반도체가 쉬어가는 와중에 단연 제약바이오가 돋보인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진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게 이전 방송에서도 바이오 쪽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한미약품을 관심주로도 말씀 주셨었는데 네. 이번 주 시장 흐름 보시면서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하다 보셨습니까? 저는 이 바이오 섹터의 랠리가 지난 그 12일 ABL 바이오가 신호탄을 쏘올리면서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미 4분기 주력 섹터로 이 바이오를 선정하고요. 10월에 이미 SK 바이오팜하고 한미약품을 제시해 드린 바가 있고요. 10월 말 방송에서도 11월은 바이오다라고 재차 강조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그 셀트리온 쪽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집중된 점도 매우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그 바이오 랠리가 시장을 주도해 갈 정도가 되려면 이 바이오 시총 순위 1, 2위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 셀트리온이 시장을 이끌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인적 분할로 인한 3주간의 거래 정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다다음 주입니다. 24일에 기존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신설법인인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재상장되어서 거래가 재개되는데요. 네. 아마도 이 재상장 효과를 누리면서 이 바이오 랠리가 한층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셀트리온 2개사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삼성 바이오 2개사 이렇게 중심으로 조금은 공격적인 전략으로 접근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특히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 중에서도요. 제가 제시해드린 두 종목을 포함해서 신약 모멘텀을 보유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 사이의 그 종목을 중심으로 랠리에 함께 올라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오의 시간이고요. 이 랠리에 동참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바이오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바이오주 랠리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ABL 바이오의 그 상한가 행진을 미국 수출의 잭팟을 터트린 그 경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우 대표님, 이게 단순 개별 후보물질 수출에서 이제 플랫폼 기술 이전으로서 상당히 또 의미 있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바이오주 어떻게 보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유의미한 이기도 맞지만 이제 산업의 발전도 확실히 받쳐준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이 이동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까지 3박자가 맞춰진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5년간 바이오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7.4%로 23년에 다소 감소한 뒤에 24년에 다시 증가 추세에서 올해도 그 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치료용 항체 사이토카인 제제는 전년 대비해서 53.7%나 늘어나면서 생산이 확대되었고 바이오 위탁 생산 및 대행 서비스는 전년 대비해서 46%나 증가를 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좀 이끌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인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곧 재상장을 앞두고 있고 셀트리온이 최근에 고가를 돌파를 한 점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이번 주에 7개 종목이 포진할 정도로 바이오의 시총들이 빠르게 수급 이동이 가장 빨랐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셈인데요. 네. 한 주간 사상 최고가 돌파 종목 수와 그리고 상승률도 가장 컸기 때문에 주도주 역할을 제대로 한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됩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60%대에서 50%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용지표 둔화가 지속된다면 연말이 아니더라도 내년 초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섹터가 큰 수혜이자 아마 현 시장을 주도하는 다음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워낙 바이오 분야가 넓고 다양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비만 치료제 쪽도 두각을 나타낸 바가 있고요. ADC, CMO, 어떤 쪽을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출까 투자자분들의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구 대표님은 어떤 쪽에 손을 또 들어주실까요? 네, 다 봐야죠. 신약 다, 개발도 네. 보고 CDMO도 보고 비만 치료제도 보고 다 봐야 돼요. 근데 네. 다 보려면 정신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딱 골라드리는 거는 CDMO 쪽입니다. 이 기업의 실적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전 글로벌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미래 먹거리 충분하고 매출 신장 충분하고 전폭적인 발전이 있을 거니까 이번 24일 날 이제 상장이 되면 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신약 개발인데 코오롱 티슈진이라고
추세도 좋고 매출도 뒤따르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FDA 승인을 27년에 앞두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추세도 좋아요. 한번 관심 있게 이 두 종목들을 삼성 CDMO 쪽의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이 블록버스터급 신약의 코롱TC 이쪽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뭐 네 분께 다 의견 들어볼까요? 허인남 대표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최선호주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 이번 주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코스닥 그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가 이제 코스닥 지수를 받쳐주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순환매상에서는 이제 신규 새내기, 그리고 또 AI 바이오, 그리고 또 의료기기 쪽이 탄력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런 시장 변동성 구간에서 이쪽 테마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 탑픽으로는 이제 G2G 바이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2G 바이오는 의약품의 약효 기간을 늘리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영역에서 약효 지속 기술 접목에 대한 수요가 최근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2023년 글로벌 기업과 당뇨 및 비만 치료제인 GB7001의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공동 연구 계약까지도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대표 플랫폼인 이제 이노램프를 통해서 주사제의 약효를 이제 최대 3개월간 지속할 수 있는 이런 대량 생산까지 공정 기술까지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새내기 특성상 좀 탄력성을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번 주에는 좀 역사적 신고가까지 돌파를 하고 이제 기술적으로 돌파 시작점 라인인 9만 원 초반에서 시장 대비 강하게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다음 주 시장이 좀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됐을 때 G2G 바이오 기준으로 9만 원부터 8만 5천 원의 지지를 확보하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정책 테마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분리과세, 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논의 소식 때문에 이 정책 관련주들이 지금 테마로 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 같은 금융주를 포함해서 지주사 쪽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 대표님은 이쪽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유리하다 보시는지요? 네,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을 기존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면서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KB금융, 하나금융주 등 이 은행주, 그리고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주, 그리고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HD 현대, SK 등 이 지주사 종목들이 이 관심을 받으면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 저는 증권주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그 코스피가 4천을 넘어서 5천 이상으로 가는 시대에 최대 수혜주는 이제 증권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4천비 그 돌파 등 증시 호황 속에서 이 거래 대금 증가 효과로 인해서 증권사들이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으며, 그리고 4분기에도 실적 서프라이즈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객 예탁금도요, 지난달에 85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증시 추가 상승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은행에서 증권사 쪽으로 이 머니 무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보이고요. 또한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가요, 무려 9,524개입니다. 24만 개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인 그 5,114만 명보다 무려 86%나 더 많은 거의 뭐 1인당 1.8개 이상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코스피 랠리와 함께 이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증시 자금 유입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또한 이제 거래 대금이 상승 추이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코스피 5천 돌파 가능성을 만약에 높게 보신다면 증권주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그런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호주로는요, 위탁 매매 외에도 전통적으로 자산관리 부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삼성증권을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네. 기술적으로도요, 이번 주에 그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면서 추가 랠리 가능성을 열어놓은 모습입니다. 접근은 8만 원대 매수 접근이 유효해 보이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0만 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11만 원 이상. 이 부분은 이제 역대적 신고가입니다. 이 신고가까지 돌파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호주는 삼성증권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영구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 정책 관련주들의 행보, 뭐 긍정적으로 진행될지,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정책과 관련돼서 저는 배당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꿩 먹고 알 먹고가 좋겠다. 즉 꿩은 주가 수익이고 네. 그다음에 알은 배당입니다. 아. 그래서 뭐 은행주들도 살펴보고 증권주들도 살펴보고 다 살펴봤는데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 40%대 이상의 배당을 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짠물 배당이잖아요. 한 2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짠물 배당 속에서도 그래도 꿩 먹고 알 먹고가 될 종목이 있겠느냐 찾아봤더니 은행주들은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네. 뭐 1,000원, 뭐 3,500원 이렇게 KB금융도 3,500원까지 주고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아까 김진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몰리고 있는 장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증권들이 화랑이 되면은 당연히 수익 측면에서 좋을 거고요. 또 그걸로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도 열심히 받을 거고요. 신용으로. 그래서 그중에서 두 종목을 골라봤어요. 대신증권과 삼성증권인데요. 삼성증권은 겹치는 그러네요. 부분이 있고요. 김진 네네. 대표님이랑. 삼성증권은 25년도에 3,500원에 배당을 했어요. 대신증권은 25년도에 1,200원 배당을 했거든요. 근데 26년도 되면은 이 그로스가 커지면서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1,200원에서 1,400원 정도 배당을 할 것 같고요. 삼성증권은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배당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배당만 보자는 건 아니고요. 이 주식들의 흐름을 보면 주가 차트를 보면 이미 정고점 돌파를 했고 하나는 정고점 돌파를 하는 시점까지 와 있어요. 즉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면 지금 11월 중순이잖아요. 12월 달 지나면서 이제 배당도 받고 그러다 보면 아주 좋은 주가 차익과 배당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책 관련주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또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걸까 또 짚어봐야죠. 투톱이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만 이제 내년도 전망이 상당히 밝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쉬어가는 구간이 생긴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또 가담을 해야 되는가 선택이 또 궁금해집니다. 자, 이건 이동우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 텐데 반도체주 뭐 조정 나오면 담아도 될지 어떤 쪽 판단이세요? 뭐 담아야 된다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네. 똑같은 생각합니다. 뭐 12월까지의 조정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마침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크게 하락을 보였는데요. 네. 뭐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까지는 계속 불안감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단기 고점 부담감 그리고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이 단기간에 이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적인 불안 요인들이 조금 개선되려면 결국은 또다시 이제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라면 12월 조정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오히려 그 조정 전에 매수를 조금 천천히 해 나가시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엔비디아의 호실적을 발표한 부분들을 함께 확률 통계적으로 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찾아왔는데요. 최근 10번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주가 변화율을 보면 23년이랑 24년에는 놀라운 실적과 함께 10% 넘는, 뭐 20%가 넘는 실적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25년 이후에는 2월에는 마이너스 8%대, 그리고 5월에는 플러스 3%대, 8월에는 마이너스 0.79%대로 기대치가 큰 만큼 실망감이 크거나 거기에 만족하는 주가 정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그 실적을 굉장히 크게 뛰어넘는다. 이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호실적을 좀 보이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주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주가 조정으로는 어느 정도 또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이전의 고가를 돌파하기 이전에 이번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매수할 기회를 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을 들여다보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조정을 앞으로 더 이어질 랠리에 준비하는 구간으로 삼아야 되는 건지 허인남 대표님께도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조정 시에 뭐 매수 의견 나쁘지 않을까요? 네, 뭐 비중 확대 전략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이제 슈퍼 사이클의 이제 그 가운데 통과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숫자도 하나씩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정보통신 기술 ICT 분야 수출이 역대 10월 중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조업 일수가 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AI 수요 확대에 따른 이런 호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약 15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5.4%가 증가했고 8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숫자입니다. 역시 이제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 그리고 또 글로벌 AI 붐에 따른 AI 서버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에 이제 기인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 좀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네. 슈퍼사이클의 동의는 더 오래 지속되고 또 가격 상승의 규모는 역사적 기록을 넘어섰으며 수익 전망은 여전히 높다.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우 26년과 27년 이제 각각 실적 전망치를 시장 컨센서스보다 적게는 31%, 또 많게는 51%까지 좀 높여 잡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이번 최근의 조정은 결국에는 이제 AI 거품론이지만 그 최근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정도이고 한번 이번 그 외국인 매도세 진정을 통해서 이제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 형성된다면 어쨌든 4분기는 이제 반도체 중심 기술주 랠리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이제 비중 확대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차 전지입니다. 뭐 워낙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기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요. 최근에 호재가 좀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인 시각을 이어가도 될 것인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대표님, 어떤 답변을 또 준비하셨을까요? 뭐 여전히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물론 주가 측면으로 보면 좀 빠르게 상승하는 국면들이 좀 적긴 했었는데 그건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일 거고요. 네.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매수할 수 있는 뭐 이유를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가장 크게는 이제 AI 인프라용, 데이터 센터용으로 ESS 수요가 전기차 캐즘으로 답답한 상황을 타파해주거나 그걸 대신해서 메워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리튬 가격의 반등, 그리고 테슬라 3분기 인도량 상향과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추가적인 생산량, 그리고 내년에 로보택시 기대감이나 유럽 전기차 판매 10% 성장,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배제 등으로 인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내용적으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구조적 확대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2차 전지 내에서 ESS 비중도 상승 중인데 북미 ESS 수요 역시 24년에는 60기가와트시에서 28년 150기가와트시로 2.5배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글로벌 ESS 시장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결국 이제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한 번 더 반등 기회를 주게 되는 셈인 거죠. 네. 간단하게 저희가 끝으로 엔터주 한번 짧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뉴진스 하이브 복귀 이슈가 뜨거웠고요. 또 종목별 실적 부진 이런 재료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오르질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기다려야 될까요? 엔터주 김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충분히 빠졌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빠졌다. 예, 네. 에이펙 이후에 사실 그 기대를 모았던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이 하이브와 JIPP 엔터의 3분기 어닝 쇼크도 여기에 맞물리는 가운데 11월에 들어서 급락세를 보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는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의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컨센 미스를 보이면서 이 세론 버튼이 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까지 급락을 했는데요. 게다가 이 한알령 해제 및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YG엔터의 그 연간 상승률이 130%를 넘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수익률을 보전하려는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등 이 기관들의 과도한 매도세가 이 수급적인 공백까지 야기하면서 지금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즉 너무 과도한 그런 매도세란 뜻이고요. 따라서 이 단기 반등 가능성 측면에서도 이미 충분한 메리트가 생긴 그런 상태이고 또한 그 하이브나 JYP 엔터의 실적 쇼크 부분도 대부분 그 신규 아티스트들에 대한 선제적인 그 투자성 경비로 일회성 비용 지출이라는 점에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과 신인 그룹들의 수익화 등 수익성 개선이 전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요 선제적인 그런 매수 관점을 세 개사 모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과 종목별 전략 세워봤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주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필살기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채널을 통해서도 활용이 가능하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